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때 성적이 진짜로 튀어오르는 학생들의 공통점 5가지, 그리고 학부모님이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겨울방학은 솔직히 말하면 이때 성적이 튀느냐 그대로 머무느냐를 가르는 시즌입니다. 그냥 열심히 해라, 오래 앉아있어라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적이 확 올라가는 학생들만 가지고 있는 공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성적이 한번 껑충 뛰는 학생들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우리 아이 겨울방학에 그대로 심어주는 방법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5가지를 가장 잘 지킨 학생의 성적 상승률인데요. 1학년 1학기에는 4.45등급 받았지만 2학년 1학기 때는 2.92등급, 3학년 1학기 때는 1.31등급으로 마무리를 한 학생입니다. 성적이 급격히 상승한 구간을 보면 2번 모두 겨울방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디에 합격했는가 라고 한다면 대전에 있는 일반고에서 3.05등급을 받은 친구인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대전 사는 친구라 충남대, 충북대도 썼는데 떨어졌습니다. 충북대는 교과전형이었고요. 충남대부터 성균관대까지는 종합전형을 지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성적이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과 정시 모두 중요하지만 종합전형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경우를 좋아합니다. 아래는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의 실제 학업 역량 평가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학업의 발전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이라도 성적 상승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의 성적이 상승하는 5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시간 공부했어요. 오늘 수학 함수 연습 문제 30개랑 오답 정리했습니다. 영어 구문 5개 정리하고 문장 10개 소리내서 읽었어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끝냈는지로 공부를 관리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질문을 살짝만 바꿔볼게요. 보통 어머님들께서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가 아니라 오늘 어떤 걸 끝냈는지 한 줄로 말해볼래? 예를 들어 아이가 수학 함수 단원 개념 정리 2페이지랑 기출문제 10문제 풀고 오답 3개 정리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공부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아이와 함께 하루 공부 작업 리스트를 쪼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면 땡땡 단원 개념 2페이지 정리, 기출문제 10문제, 오답 5개, 영어는 단어 30기 테스트, 구문 3개 해석하고 읽어보기. 시간이 아니라 작업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순간 방학 공부가 눈에 보이고 성취감도 커질 겁니다. 2번째로는 많은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망했던 문제 모음집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고 덮어버리거든요. 반대로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 약점을 찾아내는 데이터라고요. 단순히 답만 고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이유를 분류해야 됩니다.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 개념은 아는데 적용을 못했다. 단순히 계산이 실수했다. 혹은 시간이 부족했다. 이 4가지를 분류해보면 나의 부족한 문제도 찾을 수 있고 개선점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해야 망했음 모음집이 아니라 약점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틀린 거 다시 봤어? 가 아니고요. 왜 틀렸어? 라고 막연하게 묻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개념 부족이다. 적용 미숙이다. 실수다. 시간 부족이다. 이 중에 뭐 때문에 틀린 것 같아? 아이에게 숫자 하나만 고르게 하고 난 다음에 오답 노트의 문제 옆에다가 엄청 크게 그 번호를 적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오답장을 같이 펼쳐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나온 번호가 뭐야? 그럼 다음 주에는 그 이유를 줄이려면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틀렸어 에서 아, 내가 개념을 덜 정리했구나.
혹은 내가 적용을 못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실패를 능력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성적을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문제로 생각하는 순간 아이의 인생에 장벽이 생겨버립니다. 장벽이 생기면요, 앞으로 어떤 도전도 하지 않아요. 근데 방법의 문제로 보게 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선택하는 힘을 우리는 지금부터 길러야 됩니다. 오답 노트가 진짜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틀린 문제 한 개 써놓고요. 해설 한 개 써놓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어려워했는지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용 미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해 보잖아요. 그러면 수학에서 내가 뭐가 문제가 많은지, 시간이 부족한지, 적용을 못하는 건지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오답 노트를 보면서 공부법을 매주 조금씩 수정해 보는 겁니다. 평범한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성적이 튀어 오르는 학생들은요, 단어를 밤에 몰아서 외우니까 머리에 잘 안 남아요. 다음 주부터는 아침에 10분씩 나눠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 공부법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요, 매주 한두 가지씩 바꾸는 겁니다. 현재 학습 관리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주간 계획서를 저희는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5분, 10분 정도 시간 내서 아이와 공부 방법 회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누구야, 이번 주에 가장 잘 맞았던 공부 방법 한 가지는 뭐야? 라고 물어보고, 또 이번 주에 가장 잘 안 맞았던 방법은 뭐였어? 다음 주에 그러면 이거 하나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인강 속도를 1.2배로 한번 올려볼까? 오답은 그날 밤에 다시 보는 걸로 바꿔볼까? 단어는 자기 전에만 하지 말고 아침에 10개, 점심에 10개, 저녁에 10개 이렇게 나눠볼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를 혼내기 위한 점검 시간이 아니라 실험을 도와주는 회의가 돼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 말고 그 방법이 안 맞으면 다른 방법 하나 같이 골라보자. 이 톤이 아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의 대표 멘트가 뭐냐면 선생님 그냥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성적 오르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그래프는 알겠는데 여기 왜 이게 극대값이 아니라 최대값이 되는지 조건이 헷갈려요. 즉 나는 땡땡은 알겠는데 땡땡이 헷갈려요. 이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질문력이고 이 질문력이 높은 학생이 선생님, 인강, 교재를 훨씬 잘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데 뭐가 헷갈려? 그럼 여기에 어떤 게 채워지면 좋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공식은 알겠는데 이 문제에 왜 이 공식을 써야 하는지 헷갈려. 이 정도만 말할 수가 있어도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모르면 학원 선생님이나 선생님께 질문하도록 연결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냥 몰라요로 방치시키지 말고 이 친구가 어디까지는 알고 있고 어디서부터 막혔는지를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솔루션이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학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 잘 되는 학생들은요, 이런 의지에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루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 책상 위에 공부할 책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다 치워주시거나 핸드폰은 아예 다른 방이나 거실에 두거나 앉으면 자동으로 하는 시작 루틴을 정해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상 공부하려고 앉아있는데 손톱 깎고 책상 정리하고 이러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해! 라고 잔소리하기 전에 공부밖에 할 수 없게끔 환경부터 조금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휴대폰이나 게임기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는 아예 그냥 거실에 두거나 혹은 우리 아이가 스카를 가요.
그랬을 때는 집에다가 핸드폰을 두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보이는 공간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루틴 3단계를 같이 정해서 종이에 써붙이는데, 이 시작 루틴 3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책상에 앉는다. 두 번째, 오늘 할 일 3개 포스트잇에 적는다. 세 번째, 타이머 25분 맞추고 첫 번째 과목을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이란 걸 하게 되면요, 아이도 방어적으로 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공부 얘기를 저는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 어머님들, 이걸 하려면요, 학생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잔소리의 연속이 학생과 대화 단절을 유도합니다. 때문에 부모님께서 학생의 수업과 학습 태도와 목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통제가 아닌 조력을 해 주신다면, 혼나는 느낌의 피드백이 아닌 실제로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피드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접근 방법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씩 조율해 보신다면 저는 더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야더 윈터스쿨이 예약 시작되었습니다. 예약 희망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확인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